여러분 안녕. 항상 우리는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 아니면 중국 쪽에만 보통 관심이 있지 일본 쪽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일본 증시가 불이 붙었습니다. 일본의 호황기였던 1990년대 버블 경제 시기 이후에 지금 일본이 33년 만에 최고점을 찍으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탈출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인도 얘기했었잖아요. 오늘은 일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본의 대형주를 모아놓은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지수와 같은 일본의 대표 지수 니케이 225는 올해만 20%가량 상승했고요. 중소형주만 모아놓은 토픽스 지수도 33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일본 증시랑 다른 나라를 비교하면 그 상승세가 더욱더 두드러지는데요. 5월의 증시 변동률을 살펴보면 니케이 지수랑 토픽스 지수는 각각 6.76%, 5.06%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1.45%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0.2% 하락했고 유럽의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상승률이 0.83%로 일본이 월등하게 많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본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오른 데는요.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일본으로 옮겨간 것도 한몫을 했는데요.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외국인 매수 금액이 10조 원가량 됐습니다. 근데 일본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4월에만 20조 원이니까요. 외국인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일본으로 쏠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요. 워런 버핏의 영향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일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났는데요. 자, 2020년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토츠 상사, 미쓰비시 상사, 마루베니, 미쓰이물산, 스미토모 등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지분을 5% 이상 보유 중이라고 처음 공시를 했거든요. 그 이후 작년 11월에는 보유 지분을 6%로 늘렸고 지난 4월 11일에는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지분을 각각 7.4%까지 지속적으로 늘렸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반대로 대만의 TSMC, 중국의 비아드 등과 같이 중국과 대만과 관련한 지분은 정리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아무래도 미중 긴장 고조와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런 지정학적 이유로 TSMC 지분을 모두 매각을 한 겁니다. 물론 워런 버핏은 이 TSMC의 사업적인 측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TSMC의 반도체 생산 그리고 공급에 차질을 일으킬 가능성 때문에 모두 매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워런 버핏은 일본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일본이 오히려 투자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일확개미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보관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5월에만 30억 5,2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021년 11월 이후로 30억 달러를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자, 일확개미들은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샀는지 봤더니요. 1위가 닌텐도였고요. 2위는 스포츠용품 기업 아식스, 이어서 제약기업인 다이이치 샹포, 전자기기 기업인 교세라, 모터회사인 니덱 등의 종목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워런 버핏의 종목이었던 종합상사 기업들도 사들였어요. 자, 여기까지 최근에 일본 증시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났고 워런 버핏도 일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일확개미들도 늘어났다라는 것까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일본이라는 국가가 투자처로 급부상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이 중국의 대안처라는 겁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지만 경기 재개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서 여기서 오는 실망감으로 글로벌 자금이 지금 아시아와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탈중국에 대한 대안으로 인도를 얘기했었지만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앞서도 얘기했지만 중국은 지금 미중 갈등에 대한 영향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요. 일본이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워런 버핏 역시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 2년 동안은 주로 중국 주식 쪽에 집중을 했던 투자자들이 지금은 일본 주식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무래도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일본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면서 긴축을 실행할 때 일본은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했었잖아요. 원래는 엔화가 달러당 100에서 110엔 정도의 수준을 유지했었는데요. 일본이 워낙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역대급 엔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저렴해진 엔화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본격 리오프닝이 되면 일본 여행을 가려고 그때부터 막 엔화를 사 모으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일본의 엔저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은요, 이 엔저 현상 덕분에 수출이 증가했고요.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순이익이 불어났습니다. 지난 10일 일본의 시가총액 1위 도요타 자동차는요, 엔저랑 해외 쪽 판매 호조 덕분에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매출이 전년 대비 18% 이상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지금 일본의 여러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고요. 경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일본의 제조업 PMI 역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50을 넘기면서 일본 경기가 확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유로는요,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사 3,300여 곳을 대상으로 PBR이 1배를 밑도는 곳은 주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시하고 실행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거든요. 지금 일본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저평가된 기업들이 한 40에서 45%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평가된 기업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도쿄 증시에서 요청을 하자 미쓰비시 상사, 후지스 등의 상장사가 잇따라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또 미쓰비시 중공업은 배당금을 기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것도 일본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일본의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여러분, 최근에 주변에서 일본 여행 가는 사람 되게 많지 않아요? 진짜 저도 인스타만 틀면 다들 일본 여행을 갔더라고요. 자, 그래서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28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수출 중심국이지만 일본은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4%고 민간 투자까지 합치면 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요한 지표지만 일본은 내수 시장이 살아나는 게 일본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내수 시장이 굉장히 살아났고요. 여기에 관광객 한 명이 쓰는 소비도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되면서 일본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일본은 임금이 잘 안 오르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잖아요. 근데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도 임금 인상 정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수 살리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지금 일본 내수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 덕분에 그동안 일본은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 오히려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지만요. 이렇게 내수가 살아나자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종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생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일본 증시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도 일본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질지 아닐지겠죠. 일단 워런 버핏은 앞으로도 일본의 주식 비중을 더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보면 버핏은 일본 증시가 더 상승하는데 베팅을 한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일본이 지금 앞서서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는요. 일본도 지금 증시 상승이 그들에게는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일본 증시의 불황을 겪고 싶지 않겠죠. 이러한 위기감에 엄청난 노력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일본 증시는 과열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이 올라서요. 증권사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조정 국면도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라 이런 얘기가 많고요. 또한 내수 호황도 하반기 본격적인 세계 경기 침체가 오면 반짝 특수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일본이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내수 비중이 높은 나라여도 수출 없이 내수의 호황은
이어질 수 없으며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기가 함께 살아나야 결국에 일본 경제의 강세가 지속성을 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지난번에 인도 이야기에 이어서 일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본 증시가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일본 증시가 사실 관심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일본 증시가 올랐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네, 또 다음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양한 각국의 세계 경제 이야기 들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